65페이지 보시면 현금과 부족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산. 그래서 결산이라고 적으시고 12월 31일.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결산이라는 걸 배워요. 요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왜 어렵냐면 우리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마무리 짓는 걸 우리 회계에서는 결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결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근데 공부 결산은 아니고 회사 가셔서 결산을 또 따로 배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우리 회사 거 결산을 할 줄 알아. 그러면 내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 나는 할 줄 몰라.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근데 왜 돈 많이 줄까요? 예, 어렵고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게 생기니까. 예, 절대로 돈 많이 주는데 쉽고 책임질 게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받아. 그러면 뭔가 책임질 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맞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쉽고 돈 많이 주는 거 당연히 땡큐인데 그런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아빠가 사장님이야. 예.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뭐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보이스피싱범들 잡으면 옛날엔 외국인이었잖아요. 지금은 잡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사기칩니다. 보이스피싱도. 예. 근데 걔네들 왜 보이스피싱해요? 그렇죠. 쉽게 돈 버니까. 예. 월급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요. 예. 일하는 시간은 짧아. 예. 돈 많이 주겠대. 대부분 그러는 거 가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예, 주변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 그렇죠. 뭐 9시 출근, 5시 퇴근도 있고, 뭐 10시 출근, 5시 퇴근도 있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저도 과거에 초창기에 전화 왔었거든요. 보이스피싱에서. 근데 그때는 기계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받자마자 끊긴 했었는데. 그거 3개 다크트 나왔는데 내 아내로 표시 나왔어. 근데 아니 그런 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예,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성폭행 당한 여보나 성폭행 당한 똑같은 목소리로 울면서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핸드폰이 2개였대요. 은행 가면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다행히. 근데 어쨌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외국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경찰청 직원이라고 그거 한참 유행했었는데 한참 유행했었죠. 알았다고 끊어오시라고 나중에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내가 경찰청에다가 전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다시 통화했냐 안 전화하느라 했냐. 멍청한 게 그래서 내가 대놓고 뭐 내가 확인해봤는데지만 그냥 말없이 끊어버리더라고. 네, 그럼요. 저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 욕했다가 예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분은 아니었지만 그 보이스피싱범한테 욕했다가 우리 집에 치킨부터 피자까지 막 100판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왜냐면 집 주소까지 다 알아요. 나한테 욕했어? 그럼 너 한번 뭐 먹어봐.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식당에다가 배달 다 보냈대잖아요. 자기는 안 시켰는데 막 치킨집 오고 피자집 오고 족발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오면 그냥 끊어야 돼요. 욕하고 끊으면 후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로. 나는 되게 궁금한 게 너 부동산 관련 전화가 오잖아요. 네, 오죠. 이것도 스페 전에 있는데 네. 여기 투자하라고 뭐뭐에 뭐뭐 지역에 뭐 투자 조건이 있으니까 네. 투자하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올 때도 하루에 2번 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끊었어. 근데 나중에 너무 잦으니까 열불 나갖고 아니 이렇게 좋으시면 당신이 투자하시라고. 근데 그런 얘기도 요즘엔 위험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할 때 체크할 때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회원 가입할 때. 그러면 걔네가 자기네들만 보고 끝내야 되는데 자기네들 정보로 쓴 다음에 자기네들 필요 없으면 다른 데에다 돈 주고 팔아먹어요. 이거 그렇게 갖고 걸린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꼴리지.
왜냐면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가 합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문제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안 팔았다 그러면 땡이니까. 근데 여기 전화해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거 대리인정보를 다른데 예, 다른 데다 또 갖다 팔아요. 원래는 자기네만 쓰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또 갖다 팔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또 걔네가 만약에 10만 원 주고 샀어. 그리고 5만 원 이렇게 해서 갖다 파는 거예요. 연습용으로 쓰라고. 이건 제가 왜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저 아는 애가 보험 했었을 때 지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만 원래 쓰고 말아야 되는데 갖다 판대요 또. 예, 그런 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정보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돈 주고 샀는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했는지 이걸 입증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본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냥 끝나니까 전화서 예, 그렇죠.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예, 힘들어요. 이게 다행이라는 얘기지 그나마.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걸로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소녀시대 태연도 기획부동산에 당하셨다고. 예. 그나마 투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일이 커지지.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금 과부족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과자의 뜻이 뭐죠? 예, 많다. 그래서 많을 과자. 부족은요? 없다. 예, 적다. 적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적은데 내용을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뭐를 모를 때요? 내용을 모를 때. 우리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호주머니를 뒤져봤는데 돈이 있어. 근데 무슨 돈인지 몰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네,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의 뜻은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적을 때.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제가 옆에다 결산이라고 쓰는 거는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일단 말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현금 과부족은 돈이 많거나 뭐 할 때 쓰는 거다, 적을 때 쓰는 거다.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단기 그러면 뭐라 그랬죠? 네,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다. 그래서 그거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그러면 말 그대로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 목적.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돈을 불리겠다. 예, 우리가 투자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손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 이익 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66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은행에다가 돈 넣어 놓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적금을 넣는데 1년짜리 같은 거 짧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어저께 잠깐 봤었던 건데요. 단기 대여금하고 단기 뭐요? 차입금. 그래서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네, 대여금은 뭐라고요? 자산. 대여금은 자산이고 차입금은 뭐요? 부채. 그래서 대여라는 건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네, 이자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차입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돈 빌려오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자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거 없고요. 돈 빌리면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집을 사냐 마냐 그러는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계속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돈 빌릴 때 과거에 100만 원만 이자를 줬으면 되면 지금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기자들이 쓰는 글 중에 가끔씩 이런 거 있거든요. 7억짜리 집을 샀는데 2억은 내 돈이고 5억은 대출 받아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망해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샀다는 얘기는요. 결론은 하나예요. 주거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그런 건 망해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 5천은 내 돈이고 1억 5천은 빌린 거야.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은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집을 살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어차피 네. 그 정도 집이면 월세나 그거 이자나 다 사잖아요. 그렇죠. 빚은 하죠. 근데 이제 저게 문제인 거죠. 힘드니까. 그렇지. 예.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집 사는 사람 중에 주거 목적은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할 생각. 그렇죠. 이거 몇 년 후에 올라서 팔아갖고 돈 좀 벌어야지 라는 생각이 대부분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대부분 돈 더 벌고 싶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든지 다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사신 분들은 운이 좋아서 돈 번 거고 최근에 사신 분들은 운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그게 본인 능력이다. 이거는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0명이 돈 벌었다라고 치면 본인이 진짜 부동산을 볼 줄 알아서 돈 버는 사람들은 10명 이내예요. 대부분 그냥 운 좋게 샀는데 그냥 내가 살려고 샀는데 그게 올라서 돈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예, 실질적으로 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TV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도 그렇고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몇 명이.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손해 본 사람도 많고. 또 주식도 봐보세요.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는데 예, TV나 그런 쪽에 나오잖아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 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없을걸요? 맞죠? 돈 많은 사람은 예. 그 다음에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많대. 근데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예,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 덕에 저희 처남도 지금 죽을라 그래요. 예. 주변에서 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저번에 밥 먹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5급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장가 잘 간 사람들이 많아요. 돈 좀 있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1억 올랐다고. 예. 그럼 팔아요. 예. 아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통장에다가 1,000만 원 모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만 샀는데 얼마 벌었어요? 1억 벌었대. 예. 아,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거. 그렇긴 하죠. 앞으로 그게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 차입금의 차이는 대여금은 빌려주는 거고요. 차입금은 빌려오는 겁니다.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들어올 입자.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유가증권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유가증권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것도 어저께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형제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분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가 이 회사를 지배를 하려면 이게 많아야 되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왜 주식회사라 그래요? 네, 주식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주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주먹 쓰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엔 주먹 안 쓰고 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 있대요. 괜찮은 회사들의 주식을 사서 가짜 정보를 던진 다음에 주식값이 오르면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님들이 많이 하시는 송악식품이라고 아세요? 네. 네, 떡국 만들고 그런데. 네. 거기도 망할 뻔했어요. 왜냐면 그 주식 투자 아니 그 뭐냐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개입해 갖고 주식을 왕창 사서 회사를 지배한 거죠. 그 다음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가짜 정보 던져갖고 주식값 올랐을 때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되게 위험해졌다고. 근데 참고로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회사가 1년에 몇백 개 된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데 주식으로 장난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분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사장님들. 네. 왜요? 사장님이 내가 그 회사를 뭐 하려고 그래요?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식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 가서 보시면 대부분 주식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장님,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구, 사장님 친척. 예,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거짓말 안 하고요. 주식을 반절 이상 뺏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주총회 해갖고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주식회사들은 자기들끼리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남주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참고로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 1대 주주 누군지 아세요? 네. 네, 1대 주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현재.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그게 그 혼자로서는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4%면 그거 몇천억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참고로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의 주식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회사 힘들어 그러면 주식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때 개입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에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어쨌든 뭐 나중에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자본금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외국 나가면은요 거의 국빈급 대우를 받는데요. 자기 나라한테 뭐 해달라고요? 투자해달라고. 네. 근데 없어집니다. 고갈됩니다. 한 2060년 정도 되면. 그 돈이 국민들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국민들한테 받은 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투자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지 계속 가지고는 있죠. 근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 없어지면 안 되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 아니야, 둘이 분명 한 명은 못 받잖아. 아니야. 아니요, 두 명 다 해당 사항 되면 두 명 다 받아요. 네. 조금씩 깎여. 근데 이제 두 명 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못 받을 수는 있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건 있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두 명치를 받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죠. 한 명치 플러스 알파. 근데 그 알파가 좀 작아요. 예. 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죠. 돌아가신 분 거는 깎아줘서 받는 거고, 내 거는 그대로 받는 거고. 예, 그게 돌아가신 분의 연금은 그 65세부터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63세인가 62세인가 그러죠. 5세. 아니요, 아직 65세 안 됐어요. 88년도에 넣는 사람이 62세 많아. 예, 지금 62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65세인데 아, 그렇죠. 본인은 65세 받으세요. 만약에 그 연금이 그 본인이 받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 그 조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와요. 그 기간이 몇 년? 60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본인
네. 배우자가 죽을 아 때까지. 진짜? 아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내가 받는 건 또 죽을 때까지. 아니 남편께 더 비싸면은 남편 거로 받아. 아니 내 내 거랑. 말은 부부가 다 봤는데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사망했으면 원래 끝나는 게 맞는 거잖아. 아니요. 사망에 따라서 끝나지 않아요. 아니야. 그러면 배우자 그게 몇 년까지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요. 배우자가 죽을 때. 네,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본인은 사망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요. 본인 사망했어도 그 연금 받잖아요. 추가로. 그거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두 사람이 동시에 받아. 아니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맞다가 갔어. 혼자 남았잖아요. 한 사람이 예, 한 사람 거 플러스 알파 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근데 때까지. 다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조금 비싼 걸 받는. 예, 비싼 걸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나와요. 어쨌든 죽을 때까지예요. 국민연금은.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가 네. 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 죽어야 끝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두 분 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 지금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어르신들은 많죠. 네. 애들은 없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죠. 청년들이 죽어나는 일이. 예. 그래서 나중 되면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연금으로 20% 30% 내야 돼요. 아, 우리는 예, 왜냐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꾸준하게 나가고 이게 원래 기간이 20년 납입잖아요. 아니요 20년 더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년 내야 일반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끝나갖고 지금 추가로 계속 묻는데 꽤 되더라고. 그럼요. 지금 2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추가한 지가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국민연금 왜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지금 어르신들한테 인터뷰하면요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자녀보다 국민연금이 더 좋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왜 국민연금 없어져야 된다 그러냐면 2060년도에 고갈된다면서요.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못 받진 않아요. 어떻게 될 거냐면 금액은 줄어들고 받아야 되는 나이는 늘어날 거예요. 현재 65세인데 이거 70세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맞아. 아무리 짧게 해도 68세예요. 예, 왜냐면 고갈되니까 고갈을 늦춰야 되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을 받는 연도를 줄이고 받는 금액을 뭐 하면 돼요? 줄이면 고갈되는 속도는 늦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없어져야 된다.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 그래서 혜택은 어쩔 수 없어요. 초반에 무조건 다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래요. 사업도요. 초반에 덤벼드는 사람들이 떼돈 벌어요. 예, 만약에 고깃집이 잘 됐대. 초반에 고깃집 한 사람들 대박 났다고요. 지금 고깃집 하면 어때요? 그냥 먹고만 살아. 뭐든지 다 그래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뭐든지 혜택이나 그런 것도 다 초반에 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도 봐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 대박 났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하잖아요. 다 망해요. 저희 동네도 지금 폐업 처리 2군데인가 3군데 붙여놨어요. 예. 취미를.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괜찮다, 잘 된다 그러면 다 덤비잖아요. 맞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권리금 받고 팔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후반에 하는 사람들은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장사가 안 돼. 당연하죠. 왜요? 옆집에 또 있어요. 커피 전문점만 봐보세요. 이 동네만 해도 여기 라인만 해도 좌우 다 합치면 10개가 넘어요. 그게 커피가 되겠냐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커피 전문점 나가면 또 커피 전문점 또 들어와요. 그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특별한 뭔가가 없으면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에서 대박 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예, 연예인이 해도 망하는데 말 그대로. 예, 인기 있는 연예인이 해도 그 얼굴 그렇게 막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도 장사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이봉원 씨도 3개인가 4개 망했다면서요. 예, 지금은 그냥 유지만 하겠죠, 어느 정도. 박미선 씨가 벌어다 주니까. 그래도 모릅니다. 뭐가 대박 날지는 항상 잘 고민하셔서 또 알아요. 내가 선택한 게 또 대박이 날지. 그래서 주식은 3가지로 나누어져요. 단기하고 매도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단기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안에 사고 팔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치고 빠지는 거죠. 산 다음에 올랐어. 그러면 팔고 뭐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 요게 목적이야.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팔기는 팔 건데 언제 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이거는 지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되려면 이론상이에요. 2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 시험엔 안 나옵니다. 뭐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저희 시험은. 근데 어쨌든 지배를 하려면은 주식을 뭐 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다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단기 매매하고 매도 가능은 똑같아요. 1년 안에 사고 팔 거냐, 1년 이후에 사고 팔 거냐. 근데 채무증권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국채나 공채나 사채를 발행할 때에 만기를 정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채를 샀는데 그게 5년짜리야. 그럼 만기가 몇 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3년짜리야. 그러면 3년.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말 그대로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주식 문제는 원래 잘 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뉴스에 보면 죄다 주식, 부동산,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저 아시는 분도 주식으로 먹고 살아요. 출근을 안 해요. 왜 출근 안 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 가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왜냐면 처음에는 직업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같이 운동했었던 형인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주식한다고. 돈 어떻게 벌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장기 투자했는데 요즘에는 짧게 한대요. 아침에 사갖고 저녁에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한다고.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쪽도 이제 돈 벌기가 쉽진 않다고. 사기꾼도 많잖아요. 존니 아저씨도 사기 쳤잖아요. 존 리라고 그 유명한 아저씨 있어요. 이거 주식 저기. 예, 주식 그 뭐냐 전문 투자하셨던 분. 예, 그 아저씨도 어쨌든 잘렸잖아요. 회사에서. 예, 사기친 거 걸려갖고. 근데 아니요. 회사에서 투자자는 따로 있었고 자기가 이제 명의만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었던 거였죠. 그 잘렸어요. 어쨌든 회사에서. 근데 절대로 사기 안 치고는 돈 벌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네. 근데 그 뭐 사기라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없는 거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매출액을 뭐 할 때도 있어요. 뻥튀기 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거를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 아는데도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제 청라에 몇 번 갔었던 샤브샤브 집이 있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포스기 장난친 거예요. 어. 근데 원래 이거는 비일비재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인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포스기 장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거고. 네, 돼요. 왜냐면 회사 영업 직원하고 짬짬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치. 없어지는 것보다는 팔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장난 쳤냐면 샤브샤브 1인분에 소주를 막 15병씩 먹고 어. 그런 장난을 쳤대요. 예.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 그 사람이 억울한 거죠. 왜냐면 자기는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그 포스 기계 보고 샀는데 권리금도 몇 억 줬대요. 예. 샀는데 실제 해봤더니 반토막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매출액이. 이런 경우는 법적 처리 되는 거고. 법적으로 돼요. 그건 왜냐면 거기 직원들하고 짬짬이 한 거니까. 근데 싸워야 되죠. 문제는. 그치?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지 법적으로 이길 수는 있죠. 왜냐면 누가 봐도 그건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앞에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몇 명 들어가나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발품은 팔아야죠. 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굴 믿어요? 나도 못 믿겠는데. 맞잖아요. 이게 신뢰가 없어. 이제. 아 근데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비일비재해야 돼요. 예. 당연히 그런 장난들 엄청 많이 친대요. 왜냐면 권리금 받으면 설마 자기만 갖겠어요?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도 좀 얼마씩 주겠지 수수료로. 그리고 너무 더 나쁜 놈들은 뭔지 알아요? 여기 중간에 껴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죠 그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제 어쨌든 돈 관련된 거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확인해도 사기치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잡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도 내가 좀 더 확인은 해야죠. 그 다음에 70페이지 밑에 보세요. 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취득시 회계 처리라고 있으시거든요. 거기에서 별표 2개만 치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제가 앞으로 제일 많이 쓸 것 중에 하나인데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요. 팔 때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뭔가를 살 때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부대 비용이 뭐냐면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우리 뭐 보죠? 물건 가격도 보지만 택배비 보잖아요. 네, 그 택배비가 부대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살 때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죠. 취득세도 들어가고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수수료도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부대 비용이라는 건 내가 이거를 삼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옷을 10,000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택배비가 3,000원이래. 그러면 이 옷은 10,000원짜리 옷이에요? 13,000원짜리 옷이에요? 네, 그래서 13,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 옷 13,000원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 이 옷 10,000원 주고 샀는데 택배비가 3,000원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맞죠? 그래서 살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합쳐라. 근데 유일하게 살 때 얘만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만 합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합치는데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는 수수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 문제에 주식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까다로워요. 회계에서도 되게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주식 안 나오는 게 좋은데 항상 아시잖아요. 우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도 주식 되게 잘 나옵니다. 어려워요, 주식 파트 자체가. 왜냐면 알고 있어야 될 게 너무 다양해서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 다음에 팔 때도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판매자야. 그러면 옷 10,000원짜리 팔 때 택배비 3,000원이 나가. 그러면 옷값은 10,000원이고 택배비는 얼마예요? 3,000원이야. 그래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파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입장이냐 아니면 파는 입장이냐 거기에 따라서 합쳐야 될 수도 있고 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눠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저기 코로나 전에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네, 사표도 냈었어요, 진짜로. 근데 잡혀갖고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안 잡았으면 지금 아마 택배나 저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뭐지? 오토바이. 그치. 네, 왜냐면 그때 터지고 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렸잖아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사표 내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 터졌거든요. 다행이다. 네. 그만두면 뭐예요? 그만두면요? 그거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있는데 이쪽으로는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뭐 꼭 장단점이 있지만 회계 강사가 부족해요. 왜냐면 회계 강사분들이 거짓말 안 하고 다른 데 보시면 60대 분들이 많아요. 50대 중후반, 60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 아직 40대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다른 일은 나중 되면 못 해볼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그때 던지고 다른 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갔고 그래서 던졌었는데 주변에서 만류해갖고 다시 잡혔는데 그러고 2달인가 3달 후에 터졌죠. 코로나가. 그렇죠. 다행히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딴 거 뭐 좀 부업으로라도. 네, 주업은 이걸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욕심이야.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 아니면 못 해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던 적이 있었죠. 왜냐면 50대 되면 취업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저거 고민하고 있어요. 부업으로 뭐를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못 버린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버는 돈 갖고는 지금만큼만 사니까. 근데 다들 있잖아요. 지금보다 뭐 하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죠. 근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옛날부터 있는 말이 네, 있어요. 그렇죠. 빚 없으면 돈 버는 거라.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빚으로 뭔가 할 거는 아니고, 내가 있는 자본금 안에서 짜잘하게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야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없더라고요.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돈만 나가지. 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도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 못 벌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근데 인생에 정답은 없긴 하잖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 돈 버린 사람이 저예요. 근데 다들 욕심은 나죠. 그래도 요거 잘 봐두세요. 요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많이 씁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이 한 며칠이냐? 60일 좀 더 돼. 아니다. 60일. 한 7일 정도 되는데 이거 한 50번 넘게 써요. 왜냐면 시험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 물건 살 때마다 부대 비용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셔서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문제들 있거든요. 네, 거기 74페이지 잠깐만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오늘 잠이 안 와. 그럴 때만 풀어보시고 그거 아니면 손 안 대도 돼요. 답은 어디 있어? 답은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쪽에 넘기시다 보면 있는데 안 풀어봐도 됩니다. 네, 그거
제가 예전에 풀어드려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푸셔도 지장 없어요.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에 있는 거 안 푸냐고. 네. 근데 저희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보다 저거 많이 풀 거예요. 기출문제. 어쩔 수 없어요.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 많이 푼 사람이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8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조금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83페이지 보시면은 채권 채무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요 갚을 돈. 그래서 채권이 뭐냐면 갚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받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그 다음에 채무는 갚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근데 가면 갈수록 의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 거는 하지 마시고 가족들끼리도 줄 거 아니면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셔갖고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못 받으면 말지 하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해서 다 갚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잘 썼다고. 그리고 돈 거래하면 멀어집니다. 근데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안 갚아요. 예. 근데 그냥 줄 돈을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줄 거보다 좀 많이 빌려 달래니까. 그래서 아예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가는 방법이지. 이게 친구 사이든 무슨 사이든 돈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연인 관계도 대부분 보면 돈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합니다. 왜냐면 10,000원이 20,000원 되고요. 20,000원이 30,000원 되고 30,000원이 50,000원 되고 어느 순간 되보면 몇백 몇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뉴스에 1년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분기별로 한두 번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상으로 나 너랑 결혼할 거니까 돈 달라고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그거 돈 주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만난 다음에 돈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만났대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으면 돈은 있는데 돈 있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의외로 허술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의외로 또 허술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사진만 몇 장 보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준다라는 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정상인 건지 내가 비정상인 건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고 빌려주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억 단위잖아요. 몇백도 아니고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기사 난 얼굴 보고 700 빌려주고 못 받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매출채권이라고 있어요. 거기 박스 표에 보시면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없는데 2장짜리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매입채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은 두 가지입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그 다음에 매입채무도 두 가지예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업.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매출하고 매입이라는 뜻은 원래는 판매하고 관련 있을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매출채권은 팔았는데 돈 못 받았어. 그다음에 매입채무는 샀는데 돈 안 줬어. 근데 뭐를 파고 뭐를 산 거예요? 판매하기 위한 거. 그리고 이 회계를 배우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제가 어저께 단점도 이야기했죠? 떼돈은 못 번다고. 근데 장점 중에 하나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왜냐면 웬만한 회사에 격리 직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배우면은 갈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진 않거든요. 근데 회계는 말 맞다나 슈퍼에도 큰 슈퍼들은 격리직원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격리직원 뽑아요. 병원에서도 격리직원 뽑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폭은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넓어는 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배워요. 지금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이걸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월급이 아주 세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나 그만두면 할 사람이 많은 쪽은요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나 그만두면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월급이 어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나 그만뒀을 때 우리 회사의 타격이 커. 그러면 사장님이 나 그만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잠깐만 앉아봐. 월급 올려줄게. 근데 내가 이 회사에 큰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그만둘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죠. 고생했어. 네.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언젠간 듣겠죠. 그러면은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는데 그 상황이 오면 슬프긴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저도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 술, 담배 안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혼술을 일주일 동안에 4번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1년에 술을 10손가락 안으로 먹거든요.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이 되면 조금씩은 먹는데 그때 되게 혼술을 제가 지금까지 산 거에 의하면은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 주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나?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결혼하고 나면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뭐 결혼 안 했을 때였으면 더러워서 때려친다라고 하고 내가 그만뒀을 건데 결혼하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만두면 우리 꼬맹이 과자를 못 사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딱 드니까 그래요. 그냥 한번 꺾고 말자. 그리고 한번 펑펑 혼자 집에 가면서 운 적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오는구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가르칠 때는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강사들끼리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네. 왜? 그런 게 있어요. 가끔씩. 있고. 어디 가나 꼭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 동료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많지. 상하 관계나 뭐 이렇게 이런 관계에선 생각보다 그게 엄청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좀 슬프긴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생기니까 독한 사람 때문에 가슴이 상처가 근데 뭐 내 잘못도 있었겠죠. 저는 10대형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운전하다가 누가 갖다 받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람 간의 관계는 10대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9대1, 9대2 8대2 이런 건 있겠지만 10대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저도 수업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수강생분들이 오늘 어떤 날인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남편분하고 싸우고 왔는지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걸 다 캐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말을 좀 많이 조심하는 날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한 분이 인상을 좀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머릿속에서는 요런 날은 몸살려야 돼. 이런 게 이제 또 오는 거죠. 저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내가 그러니까 막말로 이런 거죠. 오늘 이쁘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기분 안 좋아. 아니면 나 못생긴 거 알아. 근데 제가 이쁘대. 그러면 또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엔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이쁘다는 얘기 거의 못해요. 왜냐면 이것도 이쁘다는 얘기도 잘못 받아들이면 성희롱 돼요. 예. 이게 남자들이 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법이 그래요. 예. 이게 뭐 남자가 잘못했고 여자가 잘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법이 내가 여자분한테 어떤 말을 했든 기분 안 좋으면 성희롱이에요. 예. 이쁘다도 성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쁘다 그랬는데 나 못생겼어. 제가 이쁘대. 나 기분 안 좋아. 그러면 성희롱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폭이 참 이게 애매해요. 예. 동등하게 뭐 사회생활 하는데 남자 여자 뭐
근데 예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도 뭐 이런 데 터치하고 그리고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 네. 진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남자가 그런 얘기 들은 게 기사에 뜨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성희롱이 되는데 남자는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기분 좋았겠네? 이렇게 달려요. 똑같은 남자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랬으면은 뭐 여자는 뭐 성희롱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게 달리는데 남자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돼서 자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갖고 인터넷에 글 남기면은 댓글에다가 기분 좋았겠네? 터치해줘서 막 이런 게 달린다니까요. 근데 그 선이 참 애매해. 아, 그거는 없어요. 선이 그냥 본인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터치했어. 그러면 그 정도 터치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터치했어. 그러면 이거는 성희롱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못하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회식 안 해요. 왜냐면 회식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회식을 뭐 예. 그래서 앞으로는 회식을 해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시대도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많이 여자들도 성희롱하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터치 그런 생각. 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게 맞거니. 그러니까 군대에서 때리는 것도 저 때까지만 해도 때릴 수 있어였는데 저 올라갈 때쯤, 저 제대할 때쯤 되면요, 애들이 나가기만 하면 신고하고 오는 거예요. 아,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 우리 아들이 이게 달라져서.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대학교 룸메 기숙사 룸메이트랑 같이 동시에